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 15화 스위스 화폐 디자인 공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반에 지금 너무 사운드가 웅장하셔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최근에 리뉴얼된 스위스 50프랑의 지금 화폐입니다. 실제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의 이제 화폐와 다르게 변형이 됐는데요. 2005년도에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12명의 디자이너를 또는 그 관련된 사람들을 모시고 컴피티션을 열었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열어서 디자인을 의뢰를 했고,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이 2등상을 받았던 매뉴엘라라는 디자이너의 작업이 이렇게 구현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스위스라는 정부는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공모전을 주최하게 됐고, 또 어떤 이유로 1등이 아닌 2등상의 이 작업이 수상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현실화됐는지, 이런 다양한 과정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조가 어렵다는 이 스위스 앞에 그런 다양한 어떤 보안 기능들과 어떤 원리들을 인쇄를 공부하는 또는 디자인을 공부하는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키워드릴게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잡은 거는 스위스 화폐 이제 디자인인데, 그 스위스 화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 스위스 은행에서 이거를 만듭니다. SNB라고 해서 스위스 내셔널 뱅크 뭐 이런 쪽에서 작업을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 2005년도에 이제 12명의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지금 보시면 invited 12 graphic designers to submit their proposal for the design of a new banknote라고 했죠. 그래서 뱅크노트는 아마 2005년도에 12명의 디자인을 모시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으로서는 잔 크리스토프 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심사위원을 맡았고요. 주제가 있었어요. 여기 주제를 제가 지금 표시를 해왔는데, 스위스랜드 오픈 투 더 월드라고 해서, 아마 스위스가 아무래도 작은 중소국가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원대한 어떤 주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 취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 혹시나 궁금하시면 SNB라고 스위스 내셔널 뱅크 들어가면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확대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2005년도 2월 2일 날 작성이 됐고요. 베른이니까 아무래도 스위스 수도죠. 이제 수도에서 작성을 했던 것 같고, 내셔널 뱅크, 그러니까 스위스 그 국립은행 정부에서 새로운 뉴 뱅크노트라고 하죠. 새로운 화폐 커런시 화폐 시리즈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제는 아까 말했듯이 스위스랜드 오픈 투 더 월드라는 주제였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As a part of a competition for ideas. 그래서 이 공모 아이디어를 위해서 한 일부분으로서 또 스위스 내셔널 뱅크, 그죠? SNB, 줄여서 앞으로 SNB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SNB에서 has invited 12 graphic designers 돼 있죠? 12 graphic designers to submit their proposal for the design of a new series by 13 October 2005. 2월이었으니까 한 8개월 아마 그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심사위원은 잔 크리스토퍼 아마니아 사람이 했었고요. 미술 역사가네요. 그쵸? 독특하게도 미술 역사가가 아마 이 체어맨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전시에 있던 다양한 그런 협회나 구성원들이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뭐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베이직 테마는 스위스가 이제 세상을 향해 새롭게 열어 나간다, 나아간다, 뭐 이런 오픈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맞춰진 거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했던 게, 지금 스위스는 화폐가 프랑이라고 돼 있고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유로, 20유로, 50유로, 100유로, 200유로, 1000유로 이렇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종의 지금 기존의 이 그 화폐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컬러는 familiar color of the individual denomination은 will remain unchanged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색깔은 변화를 거의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아마 이게 이제 그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포맷은 아마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한번 그럼 스위스 프랑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전에 한번 스위스 프랑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좀 줄일게 화면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줄여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네, 그쵸? 지금 이제 새롭게 뭔가 바뀌었지만 올드라고 해볼게요. 링크 노트라고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쭉 보면 여기 있네요, 그쵸? 지금 새로운 스위스 화폐 이전에 그쵸? 예,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스위스 화폐인데 이제 20프랑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스위스 화폐는 저 사람의 얼굴을 스위스 화폐로 썼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사람도 써 있고 뭐 자코메티 이런 예술가죠. 예술가의 어떤 얼굴도 쓰였고요. 그쵸? 일반적으로 웬만한 나라의 그런 화폐랑 또 좀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럼 더 볼게요.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르꼴로 비지에라고 건축가가 10프랑으로 되어 있고 20프랑, 50프랑, 자코메티는 100프랑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1000프랑까지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000프랑이면 아마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엄청나게 큰 단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1000프랑도 한번 찾아보면 지금 프랑에서 1000프랑을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18만 원이랍니다. 와, 그럼 여러분 지금 스위스 화폐는 이 왼쪽에 1000프랑까지 가게 되면 무려 그 얼마죠? 거의 한 110만 원이 한 종이로 지금 인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죠? 100프랑이면 그럼 한 11만 원이고 1000프랑이면 118만 원이니까 우리보다 화폐 어떤 단위가 그 가격 가치가 엄청 큽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5만 원권이 지금 최초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50프랑? 50프랑이 일십, 백, 천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프랑 정도가 우리나라 5만 원권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0프랑, 200프랑, 1000프랑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돈의 화폐가 단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10만 원권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1000프랑은 거의 한 종이가 110만 원이니까 이거 뭐 위험해서 단위 갖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한 장 잃어버리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스위스 요 화폐도 기본적으로 어떤 절반 정도가 사람의 인물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게 보통의 이제 화폐와는 다르게 구성이 수직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떤 내미는 행위를 봤을 때 아마 보통의 나라처럼 가령판형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 나라 위인을 담는 포맷을 대부분 형식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달러도 뭐 엔화도 원화도 그렇고. 그런데 이 스위스 화폐는 독특한 게 2분의 1 이상을 그 사람의 어떤 위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요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절반 이상 정보를 담고 있고요. 또 나머지 또 한번 보시면 그쵸? 나머지 이런 정보들 지금 쭉 찾아보면 지금 그 구성이 수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디자인이 좀 레이아웃이 독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그 프랑마다 가격의 가치마다 길이가 점점 이렇게 길어져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물론 약간씩 길이 차이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10프랑과 1000프랑은 길이 차이가 좀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크기도 사이즈 포맷도 훨씬 더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재밌는 거는 이 스위스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가장 역사상 가장 위조하기가 힘든 화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다양한 지금 기능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새롭게 리뉴얼 되면서 그런 보안 기능도 더 아마 더 나아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이 기존의 이 10프랑, 20프랑, 50프랑, 100, 200, 1000프랑의 요 기존 커런스에서 이 형식이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됐는지 한번 그 공모전을 한번 역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이 스위스에서 이렇게 공모전을 진행을 했을 때 2005년도에 아까와 같이 이렇게
그 2005년 2월에 이 공모가 나왔죠, 그렇죠? 정부에서 앞으로 스위스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라는 테마와 함께 이렇게 디자이너도 초청되고 어떤 대략적인 제한 조건에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언급이 이제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서 이제 되게 재밌게도 이게 이제 스위스 그 내셔널 뱅크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면 되게 친절하게도 그 공모전에 진행했던 어떤 과정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1등상을 받은 거는 여기 지금 보시는 그 매뉴얼이라는 사람의 작업이 생성이 됐는데요. 이건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저도 발음이 되게 힘들어서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매뉴얼 크롭이라는 요 사람의 작업이 당선이 됐는데요. 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매뉴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놈이라는 NORM이라는 놈이라는 스위스 지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파트너 중 한 명입니다. 두 명이서 이제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왼쪽이 오늘 그 1등상을 받은 그 매뉴얼의 작업이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듀엣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등을 받은 요 작업이 그 스위스랜드 화폐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지금 그 보셨던 요 작업에서 어때요? 훨씬 더 그래픽적으로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인물 중심에서 어때요? 테마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유로, 10프랑은 뭐 세포를 의미하고 20프랑은 뭐 사람의 어떤 인체, 50프랑은 또 어떤 원소나 어떤 물질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0프랑은 더 다르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의 어떤 신체나 일부의 어떤 되게 마이크로한 영역으로 쪼개면서 테마 중심으로 이렇게 그 변형이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쵸? 쭉 한번 볼게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쭉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제 뱅크노트라고 하면 입력하면 더 나오겠죠, 그쵸? 뱅크노트로 입력 한번 해봅시다. 그쵸?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테마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디자인의 어떤 표현이나 형식들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일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이 작업에 비해서 훨씬 더 이건 좀 지폐스럽다 한다면 지금 새롭게 제안받은 1등상을 받은 요 새로운 화폐 디자인은 조금 더 어때요? 그 과학적이고 사이언티픽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1등상을 받았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디자인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일 비싼 한번 그 1000프랑 한번 제가 다운받아 볼게요. 네, 이게 열면은 와 지금 아주 멋있게 그죠? 디자인을 고해상도로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해상도의 티프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구성이 이제 기존과 다르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000프랑 아마 올드 1000프랑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쵸? 여기 이제 1000프랑이 있다 그죠? 요 작업과 한번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그쵸? 요 작업과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지금 왼쪽에 1000프랑이 이제 기존에 썼던 1000프랑 형태고요. 지금 오른쪽이 매뉴얼 크롭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던 그 디자인이에요, 그쵸? 지금 이 오른쪽 매뉴얼의 작업은 훨씬 더 그 과학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했고 인물을 뺐어요, 그쵸? 절반 이상 차지했던 그 나라 위인을 빼버리고 지금 어떤 그런 금속 물질이나 아니면 그런 뭐 DNA 구조를 연상시키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 이미지들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특수하게도 이 1000프랑의 타입도 어때요? 훨씬 더 이런 세리프 형식보다는 산세리프 형식의 굉장히 미니멀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스위스가 특징인 게 스위스는 이제 이탈리아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고 또 독일어도 쓰고 다양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 정보를 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언어로 지금 스위스 뱅크의 어떤 뜻을 쓰고도 풀이에 쓰고도 있고요. 그렇죠? 왼쪽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형식들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이런 지금
어떤 뜻이 기능인지 알 수 없겠지만 어떤 색상을 의미하는 띠지가 있고 그냥 어떤 아이콘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해골의 어떤 형식이 미묘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그 소재나 테마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위스를 의미하는 이 상징인 이 심볼인 이 십자가는 굉장히 이 작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후면을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아까는 전면부를 받았으면 후면을 한번 봅시다. 자, 후면도 이제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이 전면부고 왼쪽이 후면이라고 한다면 후면은 어때요? 후면도 역시 이렇게 포개 보면 해골의 위치가 똑같이 포개져 있죠. 그렇죠? 이건 아마 제가 볼 땐 우리나라 그 돈처럼 이렇게 빛에 투영하면 어떤 세종대왕 얼굴이 떠오르듯이 이렇게 어떤 숨겨놓은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지금 해보면 그죠? 자세하게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스위스 은행 관련된 어떤 의장들이나 어떤 주요한 사람들 사인이 시그니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도형들과 마치 우주를 연상시키는 코스모스와 관련된 어떤 이미지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돈의 어떤 그 기능을 의미하는 그런 넘버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돈의 형식과는 유사한데 조금 더 마치 어떤 기존의 어떤 돈의 어떤 전형적인 형식보다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진짜 작업했던 그런 표현이 들만큼 상당히 그래픽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어떤 테마 위주로 이런 소재 위주로 접근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프랑을 한번 볼까요? 시프랑이나 이런 거 다 비슷한 걸 한번 보게 되면 그죠? 요거도 지금 한번 우리가 밑으로 제가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계속 걸거쳐서 죄송합니다. 자, 시프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그런 100, 1000프랑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소재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형적인 이런 시리얼 번호 외에 최소한의 어떠한 그 장치 외에는 최대한 그래픽적인 형식을 탐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좀 확대를 이제 해보면 제가 볼 때 이 컨셉은 여기 지금 3000대 1 자세히 혹시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1.15 곱하기 10의 2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예전에 찰스 임즈의 파워 오브 10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만약에 10의 n승 단위로 들어가면 세포에서 세포보다 더 작은 뭐 원자 단위까지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마치 가장 작은 세포 단위부터 해서 여기 우주라는 어떤 테마까지 굉장히 크게 이제 뻗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파워 오브 10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요. 잠깐 볼게요. We begin with a scene 1 meter wide, which we view from just 1 meter away. Now, every 10 seconds, we will look from 10 times farther away, and our field of view will be 10 times wider. This square is 10 meters wide, and in 10 seconds, the next square will be 10 times as wide. Our picture will center on the picnickers, even after they've been lost to sight. 100 meters wide. The distance a man can run in 10 seconds. Cars crowd the highway. Powerboats lie at their docks. The colorful bleachers are Soldiers Field. This square is a kilometer wide, 1,000 meters. The distance a racing car can travel in 10 seconds. We see the great city on the lake shore. 10 to the 4th meters, 10 kilometers. The distance a supersonic airplane can travel in 10 seconds. We see first the rounded end of Lake Michigan, then the whole Great Lake. 자, 보시죠. 이렇게 이제 10의 n승으로 계속 증가하면 이제 아까 잔디밭에 있던 사람에서 이제 지구 더 나가면 이제 우주로 바뀌겠죠. 마치 이런 구조와 흡사하게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요 매뉴얼 작업의 기본적인 지금 특징은 그 수치를 이용해서 가장 작은 세포 단위, 그렇죠? 이게 시프랑이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가장 작은 돈의 합해니까 10프랑은 세포를 의미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10의 21승까지 여기 확장이 되면은 이제 코스모스 우주로까지 확장되게 이렇게 파워 오브 10의 컨셉과 되게 유사하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매뉴얼의 작업, 매뉴얼의 작업은 지금 이런 식으로 10프랑에서 1000프랑까지 갈수록 점점 그 형식이 커지는 걸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프랑 지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다운받아 보면 100프랑은 그쵸? 아 이거네요. 100프랑은 이제 지구를 의미하는 그쵸?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찰스 임지 작업처럼 그 이제 10의 몇 승까지 확대됐을 때는 요 지구까지 그거보다 더 확대되면 이제 이렇게 우주까지 나아가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컨셉추얼하고 어떤 의미면이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풀어내는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작업을 이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해보고 싶네요.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매뉴얼 작업은 1등을 한 이유는 제가 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컨셉 면이나 또는 10프랑에서 1000프랑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크기 사이즈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어떤 풀이 방식이 매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다른 기존의 합회와는 다르게 이 가장 작은 합회부터 가장 큰 합회까지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연계성이 돋보이는 어떤 수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등상을 받은 작품을 하나 볼게요. 2등상은 그 메뉴엘라라는 이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성이 좀 비슷한데 메뉴엘라라는 그 제가 발음을 좀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프런터라는 사람의 어떤 작업인데 그냥 메뉴엘라라고 할게요. 메뉴엘라의 이 작업은 그 2등을 했고요. 약간 좀 다르게 한번 다운받아 보면 어떠세요? 이분의 작업은 약간 좀 다르죠. 전체적인 느낌이 그쵸? 전체적인 그 구성이나 느낌이 어때요? 좀 비교해 보시면 아까 이제 1등 했던 매뉴얼 작업과 2등 했던 매뉴엘라의 작업의 특징을 보면 매뉴얼 작업은 훨씬 어때요? 조금 더그 어떤 그 관광도시 또는 어떤 스위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연 환경 이런 또 내추럴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소재가 아까와 같이 어떤 파워 오브 10 같은 시퀀스를 갖는 것보다는 만약에 시프랑은 소재가 예를 들어서 겨울 중에 어떤 스키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뭐 50프랑, 50프랑 볼까요? 50프랑은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50프랑은 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뭐 그라인더 이렇게 우리가 그 우리도 많이 하죠. 춘천이나 강원도 가면 헤어 그라이딩 같은 그런 어떤 토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어때? 아까 매뉴얼보다 매뉴엘라의 작업은 좀 더 그 어떤 우리 어떤 스포츠나 그쵸? 아니면 자연이나 이런 데 컨셉을 많이 맞추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그 매뉴얼 작업보다는 좀 더 기존 화폐와의 어떤 그 형식이 좀 익숙해 보입니다. 그죠? 색깔을 썼던 방식이나 이런 레이아웃이 일단은 기존의 화폐 형식이랑 좀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컨서버티브하고 이제 그 매뉴얼 작업은 좀 더 과학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1000프랑도 하나 비교해 봅시다. 지금 1000프랑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1000프랑 지금 보면 와 이건 뭔가 되게 화려한 어떤 형식이 있는데요. 1000프랑은 이제 메뉴 엘라의 작업도 더 이상 스포츠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어떤 지구의 어떤 위성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약간 요거는 매뉴얼과 컨셉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시퀀스보다는 1000프랑만 따로 이렇게 어떤 우주 밖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좀 찾아보니까 지금 1000프랑 뭐 200프랑, 100프랑 이런 거 보면서 점점 50프랑까지는 어떤 지구 안에서 했던 다양한 어떤 활동들 스포츠에 어떤 관심이 있다면 100프랑과 200프랑 가면서 뭔가 천문대도 지금 나오고 위성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과학적인 소재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일관된 주제보다도 가격 그 단위에 의해서 이 주제를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약간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1, 2등상을 수상한 요 작업들 보면 굉장히 어떤 다른 어떤 대비를 이루고 있고 각자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재밌는데요. 어찌됐든 이 두 개가 이 2005년도에 공모해서 1, 2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업은 2등상 중에 좀 특별상인데 이 그 마틴 우드트리라는 디자이너의 작업이에요. 이 마틴 우드트리는 한번 지금 보시면 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틴 우드틀리는 이렇게 좀 약간 머리가 없죠, 그쵸? 근데 디자인 되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여기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하먼 림브로 있죠? 림브로가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 왼쪽이 익스페리멘트 제셋을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이고 오른쪽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이분이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마틴 우드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우드틀리 작업은 굉장히 그 벡터 기반의 아주 깔끔한 방식부터 아주 복잡한 라인을 이용한 이런 스포츠 디자인 이런 포스터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런 스타일 작업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그 비디오테크라는 이런 어떤 행사 덱스를 위한 이런 행사 포스터로도 되게 유명한데 이분의 작업 중에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거는 여기 예, 그 2등상을 받은 요 화폐 시리즈인데요. 마틴 우드틀리는 이렇게 2등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특징이 아까 매뉴엘과 매뉴엘라 작업과 좀 특징이 다른 거는 10, 20, 50, 100, 200, 1000으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형식은 제가 볼 땐 그 아까 두 번째로 봤던 매뉴엘라 작업과 비슷해요. 근데 스포츠를 얘기하고 20%는 뭐 스키, 뭐 50%는 예를 들어 뭐 어떤 지역 산맥, 뭐 100%가 200%가 어떤 뭐 DNA 같기도 하고요. 어떤 여기 현미경도 보이네요. 그렇죠? 1000%는 기본적으로 더 좀 미시적인 세계를 다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틴 우런트들이 더 주제를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표현 방식에서도 저는 어떤 주제의 어떤 해석이나 선정보다도 표현 방식을 저는 마틴 우런트 작업을 더 좋아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었다면 이 작업을 1등상으로 좀 뽑고 싶을 만큼 굉장히 기존의 합회와는 좀 다른 레이아웃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10프랑에서는 어떤 구기 종목 또는 스포츠와 관련된 거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20프랑에서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형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기구가 어떤 뭐 관측하는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50프랑 어떤 산맥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형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기존적으로 이 마틴 오르트리도 기존 형식과 비슷하게 색깔은 기존 합회와 유사하게 색깔을 적용을 했고요. 점점 이제 가치가 커질수록 이렇게 길이가 커지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그 두 사람의 이 작업 방식과 지금 마틴 우드틀레의 작업은 유사한 면도 있고 또 표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요 마틴 우드틀리 작업도 한번 우리가 한번 다운받아서 크게 한번 볼까요? 먼저 10프랑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10프랑과 한 20프랑 그죠? 10프랑 어떤 뒷면 그리고 1000프랑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한번 봅시다. 일단 10프랑 보면 이제 아까 그 매뉴엘라 작업과는 다르게 여기는 어떤 기구 뭐 되게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막 만들었습니다. 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세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일러스트로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떤 운동장이 있고 여기 어떤 축구 공이 결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10프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프랑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로 지금 이렇게 쓰였고 그 다음에 스위스란드라는 은행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화살표는 제가 볼 때 이쪽 방향으로 읽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 느낌 도형 그래픽을 활용해서 10프랑을 강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스위스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도 굉장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수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 절반 정도 이 디자인의 레이아웃 절반 정도는 어떤 이미지가 찾아 있고 절반 정도는 돈의 화폐 단위와 텍스트가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형식은 되게 유사한데요. 이 한번 세 명의 작업을
한번 다 비교를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어떠세요? 아까하고 쭉 볼까요? 네, 그 매뉴얼의 작업도 그렇고, 그렇죠? 1등상을 받은 매뉴엘의 작업과 매뉴엘라의 작업 2등상, 2등 특별상 2등상을 받은 지금 마틴 우테 작업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세 명 다 좀 옮길게요. 이 세 명 다 기본적으로 형식은 어느 정도 포맷은 유사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의미하는 숫자가 전면부에 지금 부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스위스 내셔널 뱅크라는 뜻이 자리 잡고 있고, 얘는 약간 다르게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상장 십자가가 여기 하나, 저 매뉴얼은 또 여기 작게 아주 작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1등상을 받은 매뉴얼은 십자가를 이렇게 돈 옆에 합의 숫자 옆에 표현했네요. 그렇죠? 각각 다른 게 했지만 요소는 거의 다 준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공통점은 이 하단에 주 모티브가 됐던 이 오브제를 회색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이렇게 어떤 보안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개 다 지금 또 비교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세 개 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 표현 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썼던 어떤 엘레먼트나 요소, 그리고 돈을 표현하기 위해 썼던 형식들은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따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 자기만의 어떤 보안 기능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어떤 아이콘이나 색깔띠, 그다음에 이런 뭔가 QR 코드 같기도 한 이런 어떠한 우리가 뭐 아이스 칩 같은 그런 형식의 어떤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고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좀 더 그런 어떤 그런 보안 기능에 미리 염두를 뒀던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이 그 매뉴엘라의 작업은 훨씬 더 내추럴하지만 이런 기능들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큰 특징은 이 2등상을 받은 이 매뉴엘라의 작업은 그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겹쳐져 있는데요. 사실 일러스트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확대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런 그래픽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나중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매뉴얼 작업 컨셉 중 하나가 이런 사진 외에도 이런 식의 어떠한 라인들이 어떤 산악 지형을 나타내거나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거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기운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패턴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이 작업들은 뭔가 좀 그런 기능들이나 보안 기능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중간에 이제 매뉴엘라의 작업은 그런 걸 좀 감추고 있고 이런 독특한 라인들도 이렇게 돌려보거나 변하지 않으면 잘 인지하기 힘들게 굉장히 숨겨놓은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능을 숨겨놓은 방식으로 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작가들의 어떤 작업들을 쭉 한번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구성 요소나 컨셉들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이제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1등상을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이걸 한번 찾아를 보니까 어, 이게 스위스 관련된 어떤 뉴스를 소개하는 신문 같은데 여기서 여기 지금 Everything About the Swiss Banknot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스위스 화폐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이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1등상을 받은 매뉴엘 작업과 2등상을 받은 매뉴엘라의 작업이 이제 최종 심사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 첫 번째 요 작업은 여기서 이제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요 작업은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떠한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Mr. Klopp's design seemed to portray a very scientific country. 그래서 돼 있죠. 어떤 사이언티픽한 어떤 나라에 어울릴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포트레이한 거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펀더의 작업은 두 번째 작업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작업은 more focus more on sport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운동에 어떤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두 어떤 쌍박의 장점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요 비슷한 어떤 사항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 어, 여기서 기본적으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니까
7가지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 있네요. 비록 이런 디자인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만 SNB, 그죠? Swiss National Bank has stated that the actual composition of the new bills will not be made public until shortly before their release라고 돼 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공포되거나 아니면 발표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 실제적인 어떤 컴포지션 구성이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마 대중들한테는 어떤 공식화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대중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매뉴엘라의 작업을 굉장히 조금 더 친숙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이제 매뉴얼 작업이 됐지만 2등상을 받은 매뉴엘라의 작업을 최종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디자인이 이제 어우러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처음에는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I like the actual winner of design competition, but I can see how manual design might come across as a thought to avant-garde and potential even disturbing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위너의 작업을 이제 좋아했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 매뉴엘라의 작업 2등상을 받은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좀 더 약간 좀 더 보수적이고 좀 신중하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도 뭔가 나이스했기 때문에 이런 걸 뽑았던 것 같아요. 물론 좋아, 나는 1등이 좋아, 2등이 좋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그 매뉴엘라 2등상을 받은 작품으로 최종 선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디자인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보면 아까 요 봤던 그 영상에서 지금 보시면 그쵸, 최종 요 확정된 요 지금 요 작업을 지금 보게 되면 그 모양이 좀 다르죠, 그쵸? 근데 이렇게 모양이 약간 달라졌는데 실제로 요 작업에서 이 작업으로 건너가면서 조금 더 디자인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위스 은행 측에서 매뉴엘라한테 기본적인 어떤 그 정권을 부임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주제와 테마를 이용해서 한번 디자인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매뉴엘라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잠깐 짧게 이렇게 공모전의 어떤 배경만 좀 설명을 해줬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제 매뉴엘라가 그 정권을 이제 위험받아서 어떻게 10프랑, 20프랑, 100프랑, 1000프랑까지 오면서 자기가 했던 디자인을 이렇게 리뉴얼하면서 만들어놨고 그 와중에서 스위스 화폐에 어떤 독특한 어떤 보안 기능이 있는지는 다음 2부에서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구룡의 디자인 인기 15와 스위스 화폐 디자인 잘 들어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혹시 여기 유튜브 들어가셔서 뭐 이메일이나 댓글 달아주시거나 알려주시면 또 친절히 최대한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